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8번, 9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식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항함수이니까 차수 고려해서 진행하셔도 좋고요. 이 왼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x-1에 도함수 1이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f'x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뭘 예측하시겠습니까? 이거 곱함수 미분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왼쪽은 제가 뭐라고 쓰겠습니까? x-1의 도함수인 2를 쓰고 여기 fx 표현이 되고 여기는 x-1 f'x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4x 세제곱 더하기 4x 하고 표현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변 적분하면 x-1 fx 하고 표현이 되고 오른쪽은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c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x에 1 대입하면 0이니까 오른쪽도 0이 돼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c는 마이너스 3이구나 하고 표현하고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3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x 더하기 1 x 빼기 1 하고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항등식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fx는 하고 표현을 하는데 도함수 구해야 되니까 전개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함수 f'1 3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정답은 8,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x의 범위가 이렇게 있고 두 곡선의 교점을 a, 두 곡선의 교점을 b라고 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 a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 코사인 x는 하고 표현을 해주고 8 탄젠트 x랑 같게 되는 x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도 구하려고 또 한번 연립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 코사인 x는 16 탄젠트 x 하고 표현이 되는데 두 방정식 어떻습니까? 두 방정식 똑같은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 A의 x좌표하고 점 B의 x좌표는 같아서 선분 AB는 y축하고 평행한 직선 위에 이렇게 놓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방정식을 풀어서 같은 x값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 코사인 x는 하고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코사인 x분의 8 사인 x 하고 표현이 되고 코사인 x를 왼쪽에 곱해주면 코사인 제곱이어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8 사인 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 사인 제곱 x 더하기 8 사인 x 그리고 마이너스 3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 1, 1, 3 해서 인수분해하면 따라서 인수분해 결과를 써보겠습니다. 3 사인 x 마이너스 1 사인 x 더하기 3은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사인 x 더하기 3은 언제나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인 x는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값을 알고 싶습니까? 이쪽이나 이쪽 대입하면 되니까 코사인 값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x, 사인 x, 코사인 x 범위가 2분의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양의 값으로 쓰겠습니다. 3분의 2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교점의 x좌표 여기 있는데 y좌표들이 다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 대입해주면 점 A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코사인 X가 3분의 2 루트 2니까 3배를 해줘서 여기는 2 루트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여기에 대입하니까 6배를 해주니까 여기는 4 루트 2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죠? 맞습니다. 이것에서 이것을 뺀 정답은 2 루트 2,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8번은 곱함수 미분법 역과정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은 삼각함수 선분의 길이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해서 삼각 방정식 푸는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VT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T는 A에서 C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넓이를 A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아랫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C라고 하고 넓이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조건가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건가를 보시면 0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가 12다 했습니다. 0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면 속도 함수에서 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12하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나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점 P가 출발할 때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의 방향, 여기 음의 방향, 여기 양의 방향 해줘서 이 부분의 넓이가 5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B가 5고 그러면 위식에 의해서 A는 7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건 다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점 P의 시각 C에서의 위치가 8이다 했습니다. 그럼 0에서부터 C까지 갔을 때 위치하면 여기는 양이고 음이고 양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빼기 B 더하기 C가 8하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 위에서 A하고 C 구했습니다. 몇이었습니까? 여기는 7이고 여기는 5. 그래서 2를 빼줘서 C는 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A에서 C까지 움직인 거리, A에서 C까지 움직인 거리,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 더하기 C 구하는 것입니다. B, C, 요 5 더하기 6 해서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은 속도, 위치, 움직인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위에 5개의 점 A, B, C, D, E가 있습니다. 각 A에 대한 사인값, 각 E에 대한 사인값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림인데 BC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제가 조금 과장해서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4하고 주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인 이 각을 제가 알파라고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각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가 몇이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4분의 3하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인 베타가 몇이 되겠습니까? 4분의 루트 7하고 주어져 있겠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반지름도 주어져 있고 사인 값이 있으니까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 쓰고 삼각형 CDE에서 또 사인 법칙을 써서 BD하고 CD의 길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D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주면 좋겠습니까? 사인 알파분의 BD는 하고 쓰겠습니다. 사인 알파분의 BD는 2R 하고 나타나니까 2 곱하기 4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BD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BD는 8 곱하기 사인 알파 데려오겠습니다. 4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D의 길이는 6이 나타나겠습니다. BD의 길이를 6이라고 좀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쓴다고 했습니까? C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ECD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ECD에서 또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베타분의 하고 써주면 CD의 길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도 2R이니까 2 곱하기 4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CD의 길이는 하고 구해주면 8 곱하기 4분의 루트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잘못 썼습니다. 4분의 루트 7 해주니까 2 루트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CD의 길이는 2 루트 7 하고 나타나고 우리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더 정보를 끌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눈에 띄십니까? 맞습니다. 호 CD를 이용한
이 호 CD를 끼고 있는 이 각 보이십니까? 이 원주각하고 또 어느 각이 같습니까?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이 각이 서로 원주각으로 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베타하고 표현이 되고 이 길이를 제가 K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써서 K를 찾아서 넓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데 이것의 제곱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7, 4, 20, 7, 4, 28 하고 나타나고 K제곱 더하기 66에 36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베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사인 베타가 4분의 루트 7이고 이것이 예각이니까 코사인 베타도 양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4분의 3 하고 읽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대입해주면 여기에 4분의 3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계산해서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K제곱 더하기 여기 36하고 나타나고 4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9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9K 이거 빼주면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K값이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2라고 8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K6보다 작은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K값 몇이라고 우리가 구해진 셈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K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베타에 대한 정보도 있고 두 변의 길이도 있습니다. 삼각형 끼인각 넓이 공식을 써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K1이고 6이고 그리고 사인 베타 4분의 루트 7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약분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3 루트 7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 문제는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원주각, 끼인각, 넓이 공식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fx 위의 점 0,4에서의 접선이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1,1에서 이 곡선에 다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조금 미리 그려놨습니다. 0,4에서의 접선하고 제가 여기다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여기 접점 0,4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다시 마이너스 1,1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점에서 접선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 한번 표시를 해볼 텐데요.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증가량 1칸 가고 Y 증가량 3칸 해서 기울기는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Y절편은 몇이 되겠습니까? 0,4를 지나니까 y는 3x 더하기 4하고 접선의 방정식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x 이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 fx 이 직선에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0에서 접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fx식을 세우겠습니다.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이 직선에 접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1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1 구해주면 각각 곱함수 미분해서 1 대입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미분하면 2가 남고 여기에 1 대입하면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2가 앞으로 오고 1이 있고 그 다음 또 1 대입하면 2 그리고 여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8이고 4고 3, 7에서 8 더하니까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4차 함수와 접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이 2 이상이라고 주어져 있고 두 곡선 y는 로그 2x, y는 로그 2의 n제곱 x, 그리고 x축이 직선 x는 2분의 1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 했습니다.
그리고 또 x는 2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을 DEF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만들어지는 사각형 AEDB하고 BFEC에 겹쳐지는 부분이 회색으로 칠한 이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 되도록 n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표를 조금 확인할 건데요. x는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는 2를 대입하면 로그 2x에 대입하니까 y값은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입하면 n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뭘 대입하겠습니까? 2분의 1 한번 여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입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입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표시를 했는데요. 이 간격 몇입니까? 1-n분의 1. 이 간격도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에서 이것을 빼주니까 1-n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각형 어떤 사각형입니까?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도 어떻습니까? 여기 n분의 1, 여기도 n분의 1 해서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두 평행사변형에 겹치는 부분 이것도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노랗게 색을 칠해놨는데요. 이거 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에서 이 노란 삼각형 두 개를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빼겠습니까? 등적 변형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노란 삼각형하고 이 회색 삼각형이 같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색칠한 색칠한 회색 평행사변형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각형 BFEC 넓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제가 오른쪽에다 조금 뽑아 써보겠습니다. 사각형 BFEC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몇이 되겠습니까? 이 길이 n분의 1 하고 n분의 1 곱하기 그리고 이걸 밑변으로 하겠습니다. 높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몇 분의 몇인지 체크하는 것이 또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닮음을 쓰겠습니까? 나비 닮음을 쓰겠습니다. 평행한 두 선에 X자로 그려져 있는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았습니다.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죠? 여기 1-n분의 1, 여기 n분의 1 했습니다. 따라서 닮은 비는 제가 통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n분의 n-1 대 n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n-1 대 n 하고 표현이 n-1 대 n 하고 1 하고 표현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어떤 비를 갖는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n-1 대 n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전체 넓이 n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의 몇 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이것의 n-1 더하기 1분의 n-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n-1 더하기 1분의 n-1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모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 n이니까 2n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자는 3을 곱해주면 3n-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방정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n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3을 곱해서 왼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9n 더하기 9는 0 하고 표현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n은 어떻게 나타나죠? n은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n이 어떤 수라고 했습니까?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로그 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비 닮음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A와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느듯 문제가 되겠습니다. fx는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 가를, 보기 가를 먼저 보시면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곡선 fx는 원점을 지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x의 0을 한번 대입해보면 위끝 아래끝이 0이어서 정적분 값은 A 값이랑 관계없이 언제나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조건 보기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fx는 x 이퀄 1에서 극대값을 갖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피적분 함수가 연속함수이니까 이것의 도함수는 이 피적분 함수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f'x는 x-1 그리고 2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니은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니은은 뭐라고 했습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X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1,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조립제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제가 조립제법 써보겠습니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2, 1, 마이너스 4, 1 하고 써보겠습니다. 1 한번 대입해주면 2는 그냥 내려오고 여기 2가 되고 여기 3 되고 3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1을 인수로 하나 더 갖겠습니다. 그러면 x-1제곱 해주고 2x제곱 더하기 3x-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이퀄 1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이거 제곱값이 x-1의 제곱을 갖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x 이퀄 1에서 변곡이 일어나고 그리고 1 주변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극점이 아니겠습니다. 니은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디귿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디귿은 뭐라고 했습니까? fx가 p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서로 다른 p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10 이하의 자연수 a의 개수를 체크했는데 7개이다 라고 했습니다. 7개인가 하고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이 2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가 0되는 x를 체크하는 것인데 f'x가 0되는 점 체크해보면 x 이퀄 1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0되는 것을 제가 a는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는 0 하는데 한쪽에 넘겨보면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1을 제외한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1이 중근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는 이것을 gx라고 해서 교점의 x좌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체크해야 되니까 gx, g'x 해서 그래프의 개형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 하고 표현이 되고 2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 1 마이너스 2 하는데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1, 2 해주고 2,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주니까 3x 마이너스 2 그리고 x 더하기 1 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프 좀 미리 먼저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래프 보고 한번 같이 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몇이 되겠습니까? 극점의 x좌표는 여기 극대점 x좌표 마이너스 1이고 극소점의 x좌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체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격이 몇이 되겠습니까? 3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한 칸은 6분의 5가 되니까 여기는 6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고 6분의 5를 여기다가 또 더해 보겠습니다. 3분의 2에 6분의 5를 더해주면
3분의 6분의 4 하고 나타나니까 6분의 9 해서 여기는 2분의 3 하고 x좌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G0이 0인 걸 알고 있습니다. G0은 0 하고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0이 어디 있습니까? x좌표 0은 여기 어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6분의 1 사이에 0이 있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여기가 x축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니은에서 뭘 체크했었습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x 이퀄 1에 x 이퀄 2를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몇이라는 뜻입니까? 여기 x좌표가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a를 찾으라고 했습니까? 10 이하의 자연수 a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 위쪽에서 체크를 하는데 x 이퀄 1이 중근으로 나타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1이 x 이퀄 1이 하나 극점이고 나머지 여기서 한 개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y는 a라는 직선이 이 3차 함수하고 중근을 갖고 실근 하나를 갖거나 아니면 실근 하나만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x 이퀄 a, y 이퀄 a라는 직선이 이 점에 접하거나 또는 이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극대값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했으니까 G-1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4 해서 극대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x좌표, y좌표는 몇이라는 뜻이죠? 3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a가 3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는 3 이상이고 10 이하였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겠습니까? 모두 8개의 자연수가 존재하겠습니다. 따라서 또 맞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극점의 개수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는 1부터 10까지 S4K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1이 1이고 AN 더하기 1은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N분의 SN이 자연수이면 AN에 하나를 더하고 자연수가 아니면 AN에서 하나를 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수열에 S4K의 합을 10개의 항까지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법 큰 수들을 더해주는 거라 이 AN은 어떠한 규칙성을 띠지 않으면 구하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규칙성을 띌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나열해서 규칙성을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A1이 1인 경우 하고 A1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귀납적 정의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A1분의 S1이 자연수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1분의 1 해서 이것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연수이면 A2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A1 더하기 2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2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A2분의 S2는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2분의 하고 써보겠습니다. 2분의 첫째 항이 1이었고 A2가 2니까 S2는 3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자연수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A3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자연수 아니니까 A2에서 하나를 빼니까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A3분의 S3 하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A3은 1이었고 S3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3에 하나를 더 더해주니까 4가 되면서 자연수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4는 A3에 또 하나를 더해서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A4분의 S4 해주면 2분의 하고 나타나고 4에 2를 더하니까 6. 이것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5는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4 더하기 1 해서 3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A5분의 S5를 또 계산을 해보면 3분의 하고 나타나는데 6에 3을 더하니까 9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6은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5에 하나를 더해서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6분의 S6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하고 표현이 되는데 9에다 4를 더하니까 13. 이것은 자연수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A7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7 하고 써보겠습니다. A7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또 하나를 빼겠습니다. A6 빼기 2를 해주면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7분의 S7 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3에 3을 더하면 16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자연수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A8은 A7에서 또 하나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2하고 나타나고 또 A8분의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8분의 S8 하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6에 2를 더하니까 18. 이거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가 나타났으니까 A9는 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8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돼서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9분의 하고 또 쓰겠습니다. S9 해주면 3분의 18에다 3을 더하면 21. 이것도 자연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에 거랑 조금 비교해 보면서 규칙이 나타나는가 확인하면서 해보겠습니다. A10을 해보겠습니다. A10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수였으니까 A9에다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4하고 나타나고 보이십니까? 이제 점점 규칙이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S10분의 A10분의 S1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하고 나타나면 21에 4를 더하니까 25. 자연수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11은 A10에서 하나를 빼서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A11분의 S11하고 쫓아가 보겠습니다. S11하고 쫓아가면 3분의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5에 3을 더하니까 28하고 표현되는데 이거 자연수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A12는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11에 하나를 빼서 2가 되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A12분의 S12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28에 2를 더하니까 30 해서 이것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규칙이 보이십니까? 제가 조금 색을 칠해놨습니다. 그 다음 항은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A13은 자연수였으니까 3이 되고 3분의 또 30하고 3을 더해서 33에서 또 자연수가 되면서 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처음 네 개의 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주기성을 갖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4 먼저 위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S4를 체크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1, 2, 1, 2 더하니까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S4는 6이고 S8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에다 몇을 더해 주겠습니까? 12를 더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S12는 몇이 되겠습니까? 6에다가 6 더하기 12, 12를 한 번 더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S4K는 어떤 수열이 되겠습니까? 등차 수열이 되고 공차가 12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S4K를 왼쪽에다 조금 써보겠습니다. S4K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공차 1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K고 초항은 6이니까 마이너스 6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라
1에서 10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그마 붙으면 시그마 K 공식 써주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1 마이너스 6은 10번 더하니까 6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6으로 약분하면 660에서 60을 빼니까 정답은 60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 추적해서 규칙성 찾아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18번, 19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하여 A1이 1이고 다음과 같이 시그마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A10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그마 합 구해야 되는데요. 어떤 형이라는 게 눈에 띄십니까? 이거 소거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양쪽으로 한번 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해주면 AK 더하기 1이 약분돼서 AK분의 K 하고 남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노란색 부분을 들어가면 AK가 약분이 돼서 AK 더하기 1분의 하고 써보겠습니다. K 더하기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소거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대입해 보라고 했습니까? 1에서 9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1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1분의 1 빼기 A2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k가 2일 때니까 a2분의 2 그리고 빼기 a3분의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더해가서 어디까지 넣으라고 했습니까? 9번째까지 한까지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9분의 9 마이너스 a10분의 1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앞에 하나 남고 뒤에 하나 남겠습니다. 계산해주면 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A1은 1 했으니까 1 빼기 하고 쓰겠습니다. 마지막 항 A10분의 10 하고 남았습니다. 이것을 계산한 값이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는 3분의 2 하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10분의 10은 하고 써보겠습니다. A10분의 10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10은 몇이 되겠습니까? 3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정적분 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양의 실수 A의 값을 FK라 할 때 또 이것도 첫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k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우함수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해서 0이라고 했으니까 한쪽을 더해서 0이다 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x제곱 마이너스 k dx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분 구해서 a 대입하고 0 대입한 건 0이니까 3분의 1 a 세제곱하고 바로 쓰겠습니다.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ka 이것의 값이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제곱은 3k 하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 a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루트 3k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a를 뭐라고 했습니까? f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는 fk 하겠습니다. 이 fk를 제곱해서 1부터 10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공식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3k 해주니까 3 곱하기 시그마 k 공식을 쓰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1 하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 하고 나타나서 5, 3, 15, 15를 11 11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6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8번은 여러가지 수열의 합 중에 소거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은 정적분을 활용한 수열의 합 문제로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다항함수 fx와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함수 gx는 x 이퀄 2하고 2가 아닌 점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건 가를 먼저 보시면 x가 양이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fx제곱 더하기 1의 극한값이 2라고 했습니다. 여기 x제곱,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어떻습니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1차 함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x제곱 같이 상쇄돼서 2가 남겠습니다. 조건 나를 한번 보시면 fx, gx 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실수 전체에서 연속성을 체크해야 되는데 fx 원래 연속이고 gx는 어디에서만 체크해주면 좋겠습니까? 2하고 2가 아닌 점으로 2가 아닌 값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2에서 연속성만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써보겠습니다. x가 2로 접근할 때 gx 곱하기 fx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gx 분모에 x-2가 있고 그리고 px 더하기 2 곱하기 fx는 2x 더하기 k 하고 쓰겠습니다. 이 극한값이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함수값의 곱과 같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함수값 2가 있고 여기 함수값은 4 더하기 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4 더하기 k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뭘 체크하겠습니까?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게 되는 p하고 k를 찾아서 함수값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체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0분의 0꼴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 아니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를 대입해서 2p 더하기 2 곱하기 또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k가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p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4였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p가 마이너스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p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고 그리고 여기 2x 더하기 k 하고 남고 분모는 x-2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2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남고 여기에 2 들어가면 마이너스 하고 가로 묶어보겠습니다. 4 더하기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극한값이 뭐랑 같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2배의 4 더하기 k랑 같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k가 몇이라는 뜻이죠. k가 마이너스 4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가 마이너스 4인 경우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2로 접근할 때 하고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px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고 이번에는 이쪽이 2x-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x-2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2가 남고 여기에 2가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극한값은 2p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극한값이 뭐랑 같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함수값이랑 같기를 원하는데 우리 k가 마이너스 4인 경우 하니까 이 함수값이 몇입니까? 0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p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번, 2번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p는 마이너스 1이고 k는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fx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x 더하기 2x 더하기 k니까 2x-4 하고 표현이 되고 gx는 2가 아닌 곳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x-2로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2가 아닌 곳에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10 더하기 g10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10 더하기 g10을 해보면 f는 20에서 4를 빼니까 16이고 g는 마이너스 1이어서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곱함수 연속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3분의 2가 아니고 1이 아닌 양의 실수 A와 상수 B에 대해서 세 집합 ABC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집합 A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X들, 집합 B도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들, 집합 C를 보시면 A에 들어있고 B에 들어있는 동시에 들어있는 X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합 C는 A와 B의 교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집합 C가 유한집합이고 이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A, B에 대해서 A보다 작은 P 중에 P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고 집합 C에 있는 모든 원소의 곱을 스몰 c라고 했습니다. 다음 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조금 표를 미리 써놨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줄은 A, 스몰 a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몰 a가 0하고 3분의 2 사이, 3분의 2하고 1 사이, 1보다 클 때 제가 부등식을 조금 써놨습니다. 집합 a는 어떻습니까? 이 미시 a인데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지수함수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a를 보면 부등호 방향이 0하고 1 사이, a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박혀있고 a가 1보다 크면 그대로 왔습니다. 증가하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등식이 왔습니다. 집합 b는 보시면 a가 3분의 2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0하고 3분의 2 사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감소하는 지수함수여서 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바꿨습니다. 3분의 2보다 큰 범위에서는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지수함수이니까 부등호 방향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미리 써놨습니다. 그러면 교집합, 여기 교집합, 여기 교집합, 여기 교집합, 우리 C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 집합이 일치하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집합이 같으니까 이 부등식 하나의 해를 체크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제가 그래프를 조금 밑에다 그려놨는데요. 이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어떤 부등식이죠? fx가 이 주어진 2차식이 어떻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유한집합의 해를 가지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습니까? x 밑으로 내려오는 점이 여기 이렇게 한 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정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2차식을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하고 써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b-1 x-2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x-1제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항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어떻다는 뜻이죠? 이 값하고 이 값이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bx는 x 더하기 2가 되고 다시 한번 쓰면 x제곱 더하기 b-1 x-2가 0이다 해주는데 이것의 두근이 뭐란 뜻이죠? 두근은 모르겠고 2를 하나 포함해야 되니까 이 중에 근이 하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계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이 -2가 돼야 되니까 다른 한 근은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계간을 또 써주면 두근의 합은 -1하고 나타나서 b는 몇이 되죠? b는 2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합 C는 어떻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집합 C는 원소가 뭐가 되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교집합은 2라고 -2란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하고 2를 원소로 갖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 경우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습니까? 이것도 0 이상, 이것도 0 이상 교집합 해주면 결국 이 부등식 하나 푸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런데 2차 부등식이 0 이상인 범위를 체크하라고 했고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무수히 많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집합 뭐라고 했습니까? 교집합 유한집합이라고 해서 여기도 무한집합이 생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집합 C는 이렇게 생겼고 B는 2고 우리가 만족하는 스몰 a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스몰 a는 어떤 범위를 갖겠습니까? 3분의 2보다 크고 스몰 a는 1보다 작겠습니다. 그러면 점 P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a보다 작아야 되는데 a보다 작은 가장 큰 실수를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는 어떤 범위를 갖죠? 이거보다 가장 큰 했으니까 P는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구나 하고 체크를 하고 따라서 m은 3분의 2다 라는 사실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들을 조금 왼쪽에 다시 써보겠습니다. m은 몇이라고 했습니까? m은 3분의 2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b는 몇이었습니까? b는 2가 되고 c는 몇이죠? 집합 c의 원소들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배해주고 m 곱하고 b 곱하고 c 곱하고 절대값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배해주고 이렇게 뚜루룩 곱하면 3이 약분되고 2가 3번 곱해지니까 구하는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지수 부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및 조건 체크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3차 함수 fx에 대해서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fx를 이용해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gx 위의 점 t, gt에서의 접선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hx가 곡선 gx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gx 이퀄 hx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값의 집합은 아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p 이하이거나 p 한 점 1 이상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주목하겠습니까? 이 점 P를 주목하겠습니다. 이 점 P는 0하고 1 사이인데 0하고 1 사이에서 이 점 P, 만족하는 점 P는 접점은 한 점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K하고 P를 찾아서 세제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접근하겠습니까? 일단 gx의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끌어와야 되니까 fx 먼저 체크해 놓겠습니다. fx-2에서 뚫고 가고 1에서 접하니까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마이너스 1, 0, 변곡점은 0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fx 어디만 살리라고 했습니까?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살리고 x가 0보다 큰 부분은 제가 좀 분홍색으로 칠해놨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인데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하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180도 회전 이동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에 이렇게 원점 대칭인 곳에 오겠습니다. 원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대칭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gx가 이 그래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K가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K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가 하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선들을 이제 한번 그려볼 텐데요. 접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울기 제가 여기 0하고 1 사이에서 접하는 이러한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접점 양수 한 점, 여기 그리고 만나는 점 음수 한 점이 있겠습니다. 곱하면 음수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울기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기울기를 바꿔서 또 그려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접점 양수 하나, 교점 음수 하나 만족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점들 다 만족하니까 점 P 하나 있으라고 했는데 0하고 1 사이에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좀 올려서 여기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원래 fx 그래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점 P가 있다라고 하고 또 제가 그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조건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처럼 기울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기울기를 바꿔보면 또 어떻습니까? 기울기를 바꾼다 그 말은 접점을 바꾼 것인데 이 경우도 또 만족하겠습니다. 여기도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이 너무 많아서 이 그래프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더 올려보는데 어떤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런 그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그림이 언제나 대부분 맞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접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제가 너무 잘 그렸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점 P 해주고 여기에 만나는 점, 요 점을 마이너스 P 하고 해주면 하나하나 해서 곱이 음수인데 다른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른 접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것보다 기울기가 조금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좀 작게 해서 그렸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접점 양수이고 교점이 또 뭐가 생겼습니까? 음수가 2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음수 2개 생긴 거에 양수 하나 3개 곱하면 양수가 돼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P보다 큰 것들은 또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P보다 왼쪽에 있는 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체크를 하는데 왼쪽에 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조금 더 크겠습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큰 접점 요 점이 되겠습니다. P보다 살짝 왼쪽에 오면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하고 만나지 않고 이 그래프 자체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입니까? 접점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gx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만족하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인 점에서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P보다 작은 부분들은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점들이라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디가 궁금하십니까? x 이퀄 1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t는 이퀄 1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그래프를 좀 빼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x 이퀄 1, t는 이퀄 1에서 또 어떻죠? 여기 2라고 여기는 원래 뚫린 점이라 없습니다. 음수 하나 해서 t 이퀄 1에서도 만족하겠습니다. 이 t가 1보다 커지면 당연히 만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족하는 경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K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P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P를 체크하기 위해서 원래 그래프를 좀 복원시켜 놓겠습니다. 원래 그래프를 복원시켜 놓겠습니다. 이 그래프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K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K는 얼만큼 평행 이동했습니까? 이 점에서 이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0에서 함수값 체크를 해주면 0을 대입하면 여기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함수값 2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체크를 했더니 함수값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점 대칭 이동한 이 점은 마이너스 2로 왔겠습니다. 그렇죠. 원점 대칭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2였겠습니다. 얼만큼 올라갔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4만큼 올라갔으니까 K는 몇이 나타났죠? 맞습니다. K는 6하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K는 6칸 올라갔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남은 건 P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P를 찾기 위해서 제가 3차 함수 비율을 활용해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점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접점 마이너스 P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P에서부터 왼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왼쪽 마이너스 P보다 작은 값들은 음수 하나 양수 하나이고 마이너스 P보다 살짝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또 의미가 없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P 그리고 여기 변곡점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P 쭉 내려오면 이 접선의 기울기 이 마이너스 P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겠습니다. 여기가 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접선이 끊고 가는 점, 이 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여기는 2P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P하고 나타나고 여기 X좌표만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P가 되고 여기는 2P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쓰겠습니까? P를 구하기 위해서 4가지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먼저 쓰겠습니까? 거리곱 공식을 먼저 쓰겠습니다. 이 0에서 좌표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거리곱 공식을 쓰는데 이 연두색 직선, 이 접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여기까지 거리의 차, 여기가 X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리의 차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0에서 이거를 빼니까 P가 되는데 접하니까 곱하기 P를 2번 하겠습니다. 0에서 이것을 빼주면 마이너스 2P, 최고창의 개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곱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리곱 공식을 쓰기 전에 제가 요점 접선하고 y축하고 만나는 점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곡선하고 이 곡선 점대칭인데 이때는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 곡선하고 이 곡선도 점대칭인데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2하고 4의 중점이 되는 0,3에서 점대칭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리곱 공식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이 이 직선보다 얼만큼 밑에 있는가, 얼만큼 위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3이고 여기 2니까 얼만큼 아래에 있습니까? 마이너스 1만큼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몇을 곱한다고 했습니까? 접하니까 0에서 마이너스 p를 빼는 게 두 번이 있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1, p 곱하기 p 하고 표현이 되고 오른쪽 좌표는 2p였으니까 0에서 2p를 빼면 마이너스 2p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함수값이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 세제곱은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구하겠습니까? 거리곱 공식을 쓰면 제가 항상 비교해서 함수식하고 쓰겠습니다. 비교해서 같이 보여드리는 함수식을 써서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함수식 뭘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이 연두색 직선 접선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접선 기울기는 f'-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px 그리고 y절편은 3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직선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fx는 어떻습니까? fx 있지만 이 gx를 이용해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p에서 접하고 2p에서 뚫고 가고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x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 더하기 p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x 마이너스 2p 어떤 직선하고 관계라고 했습니까? f'-px 더하기 3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랑도 같다고 했습니까? 위에 써 있는 걸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x 더하기 2 그리고 x 빼기 1 제곱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x좌표에 뭘 대입해주면 좋겠습니까? 0을 대입해서 f'-p를 없애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f0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p 세제곱하고 표현되고 이것에 더하기 3을 한 것이 여기 대입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0 대입하면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p 세제곱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분의 1 하고 똑같이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뜻입니까? 거리곱 공식은 이 함수식에 숫자를 대입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꿰뚫어 본 식이라고 했습니다. 꿰뚫어 본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한번 소개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이 점하고 0,3 접선의 기울기가 f'-p다. 즉, 이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랑 같다라는 것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p, f 마이너스 p하고 0,3 사이의 기울기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p는 하고 체크를 해주면 0에서 빼주면 p가 되고 3에서 빼주면 3 빼기 f-p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p 곱하기 f'-p는 3 f-p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p 그리고 x 더하기 p 그리고 더하기 f-p 이게 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f-p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뭘 대입하라는 뜻이죠. 0,3을 대입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0,3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것과 같은 결과를 얻겠습니다. 결국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이 같은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결과를 낳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6이었고 P 세제곱은 2분의 1입니다. 우리 K 곱하기 P의 세제곱 해주는 거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면 66에 36에 3을 곱하니까 정답은 10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조각 3차 함수와 접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비율 썼고 거리곱 공식도 썼고 함수식도 썼고 접선의 방정식도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